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4시간 뒤인 6월 11일 이맘때는 국민의힘당의 전당대회가 개최되고 그동안 일반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의 결과를 합산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국민의힘당 전당대회는 아주 특별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이준석 36세의 국회의원 무경험자가 등장해가지고 그 바람을 몰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에서는 이준석 태풍이라고까지도 불러지는데 저도 그러한 용어에 대해서는 동의하려고 합니다. 이 이준석 현상, 이준석 태풍은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지지를 보낸다는 의미 이전에 이게 침체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난 4년여 동안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권력 행사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그리고 여당도 바라다 보기에는 낡고 찌들고 486 세대가 586 세대가 되는 사이에 부패했고 그것도 병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한 야당도 여전히 비슷한 형태로 낡고 병들었다. 이게 뭔가 새로운 혁신, 새바람을 이준석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가 이게 태풍으로까지 발전됐다. 이준석 후보의 태풍이 불기 전까지는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여당이 아주 저런 국민들 실망시키고 낙담시키는 일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이 계속 여당보다도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는 물론 기타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항상 뒤처져 있다가 이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거의 압도적으로 역전된 여론조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이 이준석 현상이 상징하는 이런 요소들을 흡수해서 이걸 국민의힘 당으로 자산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의힘 당은 국민의 배척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든 내일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일 새로운 대표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새 대표와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의 그 집합체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뭐냐? 그것은 당연히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좌익 세력으로부터 이걸 탈원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우익 세력은 총집결 단결해서 거기에서 단일 대통령 후보를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분열하면 아니 됩니다. 저는 2017년 5월 11일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으로 분열돼 가지고 홍준표 25%, 안철수 21%, 유승민 4% 이렇게 해서 약 50%를 합하면 득표를 했는데 41%를 획득한 문재인 대통령이 총 유권자에서는 32%를 득표한데도 불구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됨으로써 지난 4년 동안에 이 좌파 정권이 저지를 놓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이건 악몽인데 왜 세 사람이 단일 후보가 못 됐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궁금하고 왜 그렇게 됐던가. 그러면 저는 박찬종 의원은 그저 평범한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은 제가 왜 그때 이걸 멍청하게 바라다 보고만 있었던가? 왜? 홍준표도 만나고 안철수도 만나고 유승민이도 만나가 당신들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가위바위보라도 하라. 저 혼자라도 그렇게 못하고 멍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이 세 사람이 각각 나와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몽을 되살릴 때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범야권이 반드시 단일 후보가 되어야 되고 제1야당 국민의힘당 대표가 된 이는
국회 의석도 100석이 넘으니까 단일 후보를 만드는 중심축이 돼야 되니까 그가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단일 후보를 생산해내는데 불쏘시개가 되겠다. 충무공의 상류 12척의 정신, 3군 수군 통제사로 다시 백의종국한테 복귀해가지고 전부 병선이 원균에 의해서 망가져 버린 것을 간신히 12척을 수습해가지고 임금에게 올린 장계에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있습니다 하는 비장한 결의를 장계에 표시했던데 이걸 흔히 인용해가지고 상류 12척의 정신을 하겠다. 근데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2017년 그 악몽을 되살릴 때 국민의힘당 대표되는 이는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주룽지, 주용기라고 장쩌민 시대에 국무총리를 한 중국에 이 공산당 예를 좀 들어서 못합니다만은 중국의 부정부패라는 게 아주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이 주룽지가 부패 추방의 앞장을 서가지고 내가 칼질을 하겠는데 못마땅해서 나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각오한다. 관을 준비하라. 집무실에 관을 준비하라. 이렇게 그 임무를 수행해갖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라고 하는 일화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후보 단일화에 엇박자를 놓거나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멱살을 끌어당겼어라도 국민들 보는 앞에서 당대표인 내가 내 모든 걸 건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도 건다 말이야. 내 관이 저기 있다 이 말이야. 적어도 이런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자기들은 4년 내내 민주 진보 세력이라고 칭해왔고 그 반대편은 수구 꼴통이라고 폄훼하고 손가락질 해왔습니다. 민주 진보 세력이 맞습니까? 그 말에는 우리만이 올곧고 우리만이 정의롭고 우리만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우리만이 부패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다 썩고 병들고 부패 세력이고 진보는커녕 후진이고 이런 세력임을 증명했는데 남은 거는 종북, 주사파, 친중 요것만 남아있어요. 이들이 반대 세력을 극우 세력이라고 해요. 극우 세력. 근데 이른바 보수 세력 안에도 무슨 중도 보선이 여러분 이렇게 나누지 마요. 새로 대표되는 이와 최고위원들 중도 보선이 무슨 보선이 나누면 안 됩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고 우리는 우익이다. 근데 이쪽 좌익들이 극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극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극우라고 하면 일본에는 극우 세력이 있어요. 종족주의에 기반한 지독한 국수주의에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 집단을 거느리는 그게 극우입니다. 1950년대에 이른바 그 극우 세력이 사회당 전당대회에서 사회당 당수를 찔러 죽이는 그 유사한 일이 그 뒤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극우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극우 세력 없어요. 그러니까 좌익 세력에 포함되지 않는 그리고 그를 비판하는 모든 제 세력을 포용하고 그 가운데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갖고 단일 후보를 생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당 새로 되는 대표가 관을 집무실에 갖다 둔다는 그런 각오로 단일 후보 작업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야권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고 나면 국민의힘당 대표는 조연으로 그 임무가 바뀌게 됩니다. 주연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내가 모든 걸 걸고 일을 이행하겠다 하는 그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권과 그 실세들이 절대로 만만한 세력과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내년 3월 9일에 정권을 재창출, 이러면 연장하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거, 그 절대 여러분들이 허투루 봐서는 아니 됩니다. 아마도 저 세력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친문 세력이 이재명을 거부하지만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까지도 품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일정한 타협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을 밟고 넘어가라, 이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원전 정책 나는 폐기하겠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하겠다, 부동산 정책 완전히 거꾸로 해버리겠다, 가령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보셨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허술한 조사를 해가지고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 송영길 대표는 즉각 당사자들 의견도 물어봄이 없이 또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즉각 탈당 제명 조치하는 거 여러분 보셨지요? 그리고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전 수석 부대변인, 국회의원이 아닌 그 부대변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즉각 천안함 함장과 생존 장병들 대표를 불러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머리 숙여 사과하는 거 여러분 보셨지요? 이게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정권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야권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분열하면 그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분열하게 되면 이원 집정제 개헌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국민의힘당 내부,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의 주요 당직을 지냈던 원로 그룹에서도 이원 집정제 개헌을 찬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분열 현상이 일어나면 이 이원 집정제 개헌도 저 집권 세력이 제시해서, 그리고 이쪽에서 야합하는 세력에게 결탁해가지고 엉뚱하게 이원 집정제 개헌을 해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는 허수아비 대통령 뽑는 게 되고, 그래야 실제 권력은 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 연장하는 요런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새로운 대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후보 단일화에, 그리고 야권 제세력의 융합과 통합에 모든 걸 걸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내일 국민의힘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저의 충고적 견해라 그럴까,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한가한 마음으로 제가 주도하고 경험했던 대통령 후보 단일화 그 실패담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림으로써 국민의힘당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에 어떤 각오로 해야 할 것인가 한 모범이 되라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대로 87년 60항쟁으로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그 뒤에 이루어져 가지고 체육관에서 뽑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도록 됐습니다. 그때 12대 국회의 야권의 분포는 의석이 국회의원 수가 정수가 약 한 210명쯤 되는데 3분의 1이 채 안 되는 한 70명 가까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총재 김영삼, 고문 김대중, 당명은 통일민주당. 자, 60항쟁으로 이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 라고 발표가 돼가 이제 개헌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야권이 YSDJ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국민으로부터 면허를 얻은 분들이니까 이 두 분이 고집을 부려서 각각 나가게 되면 그건 이 전두환 대통령 후계자인 노태우 대통령에게 투표해서 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그리고 두 분은 80년대 내내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화 투쟁은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로 단일화될 것이다. 늘 약속해 왔지 않느냐. 그런데 헌법이 개정되고 10월 말이 되고 이제 11월 초가 가까이 왔을 때 두 사람이 분열해서 각각 대통령에 나갈 가능성이 점차 보이기 시작할 그 무렵 10월 중순 그 무렵 저를 비롯해서 조순영 의원 등 13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 이 두 어른이 후배인 우리를 배신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화가 지금 됐다. 직선제가 이루어졌다. 그럼 당연히 약속대로 한 사람으로 두 분이 인원해서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각각 나올 가능성이 짙어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인원 끝에 원내 총무로 하여금 의원총회를 소집했어. 그때 저는 당 3역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소집해서 두 분을 그 의원총회장에 모셔다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 분이 우리들 앞에서 합의하십시오. 로드맵을 마련하십시오. 저희들에게 늘 10년 동안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의원총회 소집되고 각각 대표단이 가서 동교동과 상도동에 가고 두 분이 같은 시간에 모셔왔습니다. 이건 불응할 수 없어가지고 왔습니다. 그 두 분을 양옆에 이렇게 앉혀 놓고 의원들이 한 몇 명이 이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당위성 두 분에 대한 읍소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4시간쯤 지나서 그 중에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마이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쪽지를 이렇게 펴 보이면서 지금 함석헌 선생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위중하셔서 나에게 유언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계단을 성큼성큼 밟고 의원총회장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한 분 남았는데 그 한 분 상대로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의원총회는 그냥 끝나버리고 후보 단일화는 그걸 실패했는데 그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못 나갔습니다. 이걸 막았어야 된다. 못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못 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함석헌 선생 유언 듣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못했던 게 지금도 저에게는 아련한 아픔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 기자들이 그 양반 뒤를 따라갔더니 병원을 안 가고 대구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무산돼 버렸어요. 저는 그날 그 회의가 그렇게 해서 파투 나고 난 다음에 그 지하 1층에 있는 국회 본관 의원총회장인데 마음이 허탈하고 안타까워가지고 같은 지하 1층에 있는 그때 국회 의무실에 치과의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가서 제가 이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를 들었던 참인데 그냥 치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뚝 뽑아버렸습니다. 그럼 한 2, 3일 집에 들어 앉아 있으려고 이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당 대표되는 이는 저의 이런 지나간 얘기도 염두에 두고 중국의 주룽지에 관을 옆에 둔 결단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모든 걸 바쳐서 한번 꼭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